안녕하십니까. 오늘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 필기 이 파트를 강의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패러다임으로도 1.0, 2.0, 3.0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 같은 경우는 공중병원의 시대, 그 2.0은 질병 치료의 시대, 그리고 3.0 같은 경우는 건강 수명의 시대다. 쫙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19세에서 20세기 초, 20세기 초에서 20세기 말, 현재가 저희가 21세기잖아요. 21세기 이후는 바로 건강 수명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시대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기술 혁신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0일 때는 인두 접종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에서는 페니실린이 약간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3.0 시대에서는 인간 지놈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주요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시대에서는 뭘 봤냐면 전염병을 통해서 사망률을 많이 본 겁니다. 그렇지만 2.0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대 수명이라든지 중대 질병에 대한 사망률 이런 것들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3.0에서는 질병의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한 어떤 삶을 영위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좀 보니까 오타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게 돼요?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한번 보여드리냐면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빅데이터의 개념, 가치, 그다음에 기획, 통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다른 쪽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자격증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필기 파트는 거의 이제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에서 예를 들면 성과의 한계는 없다라고 좀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2.0까지는 어떻게 돼?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로 중대 질병을 극복하고 의료비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좀 윤택해질수록 더 어떻게 돼요? 기존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이제 GDP나 이게 상당히 GNP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전반적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도 약간 서구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치 않았던, 그러니까 없었던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현재도 그렇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시대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중보건 시대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질병치료 시대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건강소명 시대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등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스마트 헬스케어는 ICT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곳에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개인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관리하고 필요시에 맞춤 의료 정보를 시행하는 서비스 환경과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마트 헬스케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로를 쳐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올바르지 않은 용어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서 이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서 부르겠죠. 다음 글상자 중에서 괄호 안에 올바른 용어는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의료라든지 맞춤형 의료를 가로치게 되면 맞춤형 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태로 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화된다라고 되어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등장은 치료가 중심적이었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와 IT의 비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용자 중심으로 그 모계가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렌드 자체가 이용자 중심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에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참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하는 견해라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누구나 또 여기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파트는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지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검토를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와서 검토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들은 실제 여기 헬스케어에 관련된 건강과 또는 보건에 관련된 교수님들께서 실제 이 부분들을 이제 집필하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스마트 헬스케어의 이제 발전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텔레헬스케어나 또는 이헬스케어나 또는 유헬스냐 또는 어떻게 스마트 헬스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미래 사회 자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이 스마트
헬스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헬스케어는 2010년 이후는 지금 스마트 헬스로 저희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저희가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원격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집에서 모든 기기가 다 있지는 않겠지만 이제 스마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다 하고, 예를 들면 보내게 되고 주치의가 어떻게 돼요? 영상으로 면담을 하게 되고, 꼭 내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직접 뭐 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외래를 통해서 방문을 해준다든지 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게 돼요? 직접 어떻게 돼요? 뭐 의료인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나한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준다든지, 현재는 이제 약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는 보게 되면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든지 하시는 그렇게 이제 분들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의료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앞으로 미래 사회는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보게 되면 실제 시험 문제는 엄청 많이 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는 2010년대 이후다 또는 치료 예방 복지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더 뭐 가져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병원,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 기업 등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서 주 이용자는 누구다? 의료인이냐, 환자냐, 또는 일반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 어떤 시스템은 개인 건강 기록이라든지 또는 맞춤형의 어떤 이런 서비스 자체가 점차 포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면 여기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텔레헬스케어라고 하는 자체는 90년대 중반이겠죠. 90년대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다니긴 했는데, 이 대학을 다녔을 때하고 그리고 제가 졸업했을 때겠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 막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네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졸업했을 때인데 저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는 텔레죠. 그러니까 원내 치료, 병원, 주플레이라고 하는 자체는 누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원이었고 주용자도 의료인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헬스케어로 오게 되면서 환자도 포괄되고 일반인도 포괄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반인과 포괄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이나 병원에 대한 뭐 운영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 앞으로 미래는 더 발전하겠죠. 현재는 스마트 헬스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떤 헬스케어가 될지는 모릅니다. 미래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됐을 때는 점차 발전. 여기 보시게 되면 90년대 중반,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5년, 6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 2000한 20년 또는 2030년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어떤 헬스케어 등이 더 등장을 하게 되겠죠. 현재 스마트하게 가고 있지만 미래 자체는 어떤 용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쪽은 어떻게 돼요? 이 치료 중심보다는 앞으로 이제 예방 중심으로 갈 거고, 앞으로 미래는 더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음식을 먹어야 돼. 아니 아침마다 꼭 챙겨 먹어야 돼.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뭐 약 하나, 알약 하나 먹고 있으면 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 나오는 형태들도 있잖아요. 또한 그 헬스 쪽에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극복하지 못했던 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당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질병들에 의해서 예전에 과거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밝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해서 과거에는 사망하게 된 요인이 되게 몰라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치료 및 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 맞죠.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보면 어깨에 불주사라고 해서 2개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맞았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하는 것들도 어떻게 하게 돼요? 예방 중심이잖아요. 그걸 놓게 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문제가 없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라고 하는 자체는 점차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스마트 헬스에 다른 헬스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헬스케어가 또 이렇게 추가돼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하게 돼요? 시험 문제를 내기 용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림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격 대면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및 또 이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원격 대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는 원격으로 통해서 서로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보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격 대면에 대한 어떤 의료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약국이 될 수도 있고 요인이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들.
또는 헬스클럽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R&D 기업이라든지 진단기업 또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 어떤 것을 생성하게 돼요? 유전자 정보에 대한 기업들은 뭐 유전 정보 또는 뭐 R&D 정보 이런 정보들을 좀 생성할 수 있고요. 또 EMR이라든지 이런 환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 헬스에 대한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이런 어떤 논문이라든지 또는 연구 보고서도 있겠죠, 연구 자료 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생성이 되고 수집이 되고 저장이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는 새로운 어떤 약을 개발한다라든지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모니터링 센터라든지 기업에서 건강 상담을 한다든지 컨설팅하는 쪽에도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래서 결국은 의학 쪽 이라든지 또는 친해의 어떤 진단기기, 웨어러블 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태계 자체는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는 당연히 어떻게 하게 돼요? 의료기관하고 환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소유자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는 뭐 제 정보는 다 오픈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제가 병원을 가보거나 한 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해도 제 정보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아픈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병원에 감기 몸살을 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게 어깨가 뭉쳐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좀 민감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뭐 암이 되었든지 어떤 특정한 병에 걸렸다든지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금방 치료를 통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긴 하겠지만 그런 분은 오픈하기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잖아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것도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오픈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렇지만 약간 공공적인 목적, 공익적인 목적으로서는 좀 더 약간 오픈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건 오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이제 거의 이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오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만 빼더라도 좀 오픈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뭐 나이라든지 또는 식습관이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왜 이러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예측을 하고 치료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된다면, 현재는 아니겠지만 미래 사회가 된다면 이 개인 식별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당연히 빼야 됩니다. 뺀 상태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이런 건강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면 저에 대한 것들도 보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또한 그 의학이나 이 웨어러블 기기들,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또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보다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피 검사할 때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피 검사하면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예를 들면 헌혈을 하더라도 피 검사하더라도 뭐 2주, 예전에 제가 뭐 헌혈을 했을 때 보니까 꽤 오래됐거든요. 10몇 년이 넘었지만 근데 헌혈할 때 보니까 보통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열에서 2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간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보통 종합병원에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더라도 피 검사하더라도 피 검사만 하더라도 바로 그날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1시간 정도만 돼도, 물론 2시간 정도 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만 되더라도 웬만한 이 피 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요소는 이것이 다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 소비자들이 이거 빠른 걸 원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직접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는 치료를 해야 됐을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검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기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만 활용하게 되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한 최근 IBM 왓슨처럼 IBM 왓슨은 논문이나 이 연구 자료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DB에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는 초창기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MRI를 찍거나 해서 이런 상태가 다라고 나오게 되면 최적의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수술한 거 제시를 해준 쪽인데 한계가 바로 논문하고 연구 자료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자꾸 이제 보는 게 실증 데이터, 이제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수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개인 식별용을 잘 감춰서 좀 이렇게 공공적인 목적을 취한다. 물론 이게 사기업들이겠죠. 사기업들이라 좀 문제가 되지만 만약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오픈시켜주고 만약 이런 기업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정보를 받아서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환원하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자기 정보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당연히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 생태계 안에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들,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보셔서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생태계 구성도도 이렇게 좀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수요자라든지 환자 뭐 일반인, 환자 일반인이 수요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공급자 또는 서비스 여기에 보면 공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지원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원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서포트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대부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정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라든지 펀드라든지 V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이제 보험을 적용하는 쪽에 약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DF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화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공급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기기의 제조자, 소프트웨어 제조자, 솔루션의 제공자 이런 형태들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죠. 기기 제조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들, 또 소프트웨어 제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솔루션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겠죠. 각각의 특징들도 있고 각각의 누가 이제 플레이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기 제조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센서입니다. 센서 이쪽에 대한 것들이 있고 측정 장비, 모니터링 장비들은 이제 기기 쪽이잖아요. 기기에 대한 어떤 제조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제조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활용한 것처럼 프로그램 이겠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형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따지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저기 안드로이드 폰도 있긴 하지만 갤럭시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정도 건강이라서 오늘 내가 얼마나 정도 걸었는지 해서 만보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계단을 얼마나 올랐는지 대한 그 정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있듯이 헬스케어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솔루션 제공자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통신업체라든지 또는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전문 업체라든지 또는 홈 네트워크 업체라든지 실제 이거 관련된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쪽은 소프트웨어 쪽을 얘기하는 거고 솔루션 제공자는 실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자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어떤 서비스 업체라든지 또는 병의원 약국이라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쪽은 건강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병원 약국 같은 경우는 의료 및 처방 쪽에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요자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부분들. 다음 중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헬스 산업의 생태계 구성도에서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자, 서비스 공급자, 시스템 공급자, 지원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지원자는 어떻게 돼요? 다음 중 지원자가 아닌 것은 또는 지원자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 개잖아요. 딱 보게 되면 세 개다 보니까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올바르지 않는 걸 찾을 수 있고 반대로 나머지 것을 집어넣고 올바른 거로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지원자 중에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요인들 가장 올바른 것은 지원자로서 가장 올바른 것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굴까요? 정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표 하나,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각각 파트가 지금 있잖아요. 각각 파트의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다음 중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제공자로 가장 올바른 것은 또는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해서 실제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보시게 되면 내용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활용 사례들도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표와 그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헬스케어 쪽 관련된 이런 빅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학생들이 뭐 경진대회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그런 어떤 활용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 헬스케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게 돼요? 최근에 뭐 체중계를 통해서도 애플리케이션 하면 뭐 체질량까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BMI 지수까지 다 나오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잘 결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활용 사례나 이런 부분이 더 점차 늘어나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어떻게 돼요? 보안 발전되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는 이 파트의 형태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된다든지 하게 돼서 왜냐하면 헬스케어 산업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변한 걸 전통적인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법이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많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현재는 여기 있겠지만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 여기에 대한 시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있는 관련 교재에서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 자체는 어떻게 하게 돼요?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현황들이 쭉 나옵니다. 뭐 진료 정보냐, 의약품에 대한 정보냐 미리 넘겨볼게요. 뭐 치료 재료에 대한 것, 의료 자원에 대한 것, 그 비급여에 대한 것, 의료질에 대한 평가 정보, 연계 정보 등 이런 형태들의 어떤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에 진료 정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청구 명세서에 대한 정보라든지 쭉 있죠. 소가 마스터에 대한 것들, 질병균, 의료 행위별의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또 의약품 정보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돼요? 급여 의약품 마스터 정보라든지 이런 급여 의약품 별 심사 기준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낼까요?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다음 중 진료 정보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또한 어떻게 돼요?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의약품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 되게 많죠. 특히 요소가 어떻게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9개입니다. 9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진료 정보도 9개에 대한 형태들이 있고요. 그 의약품 정보는 제가 눈으로 지금 샜는데 6개입니다. 6개에 대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시험 문제를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그 대분류가 있고 거기에 실제 속하는 그런 내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치료 재료겠죠. 치료 재료. 마스터 정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많이 나와 있고요. 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시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죠. 그다음 인력, 장비 보유, 장비의 어떤 사용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형태들도 여기 나와 있고요. 비급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의료 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이것도 교재에도 나오긴 할 텐데요. 실제 어떤 평가 항목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점차 잘 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계 정보, 수진자 정보라든지 전국민 출입국 내역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언제 출국하고 언제 입국했는지, 어느 지역을 출국하고 어느 지역에서 입국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사망 의심자의 어떤 정보라든지 의약품의 어떤 인허가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표라든지 그림 안에 이런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표하고 그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특히나 헬스케어는 워낙 어떻게 돼요? 이 표 형태로 잘 구성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좀 되어 있고 실제 한번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표 자체,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 자체에서 이게 충분히 이 시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 데이터하고 빅데이터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보통 다른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3V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3V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스몰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라든지 속도라든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규모는 볼륨이고 속도는 이제 벨로시티고 그다음에 다양성은 이제 버라이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스몰 데이터는 데이터 속성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모나 뭐 속도를 본다든지, 규모나 다양성을 본다든지, 속도나 다양성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빅데이터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스몰 데이터에서 보는 3V에서 두 가지의 어떤 형태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 약간 다양한 형태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메트컬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휴먼 제너레이트 데이터라든지 또는 빅 트랜잭션 데이터라든지 머신 투 머신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웹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든지 이거 다양한 어떤 데이터의 유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장비별도 서로 어떻게 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계에서 서로 이렇게 신호를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신 투 머신은 M2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빅 트랜잭션이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의료 정보 처리 데이터인데 데이터들이 흐름을 하게 되면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흐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모아놓은 거 빅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한 EMR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실제 어떻게 돼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 휴먼 제너레이터하고 바이오메트컬 데이터라든지 빅 트랜잭션 데이터라든지 M2M 그리고 웹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스몰 데이터 외에도 이런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자산과 활용의 어떤 잠재성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스몰 데이터가 물론 스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쉽게 출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음 중 뭐 스몰 데이터 설명으로 올바른 것 아니면 다음 중 데이터 속성 중 두 개만을 선택 가능한 이 데이터 유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가 되겠죠. 아니면 다음 영역에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 유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